네, 제2권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행정청이 어떤 의무를 부과했는데 국민이 그거에 대해서 따르지 않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죠. 실효성 확보 수단 문제 1번을 보세요. 다음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이 틀린 정답지입니다. 과징금. 자, 과징금 아주 시험에 많이 나와요. 과징금. 그래서 어떤 행정상 제재의 의미를 갖는다. 행정의 어떤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 이 과징금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불법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때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가. 자, 행정 질서벌과 구별을 하셔야 돼요. 행정 질서벌의 대표적인 과태료, 이것은 그 개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 과실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이 과징금은 불법적 이익 박탈 그리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처분에 반드시 상대방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자, 과징금은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질서벌, 과태료 이것은 고의 과실이 요건이다. 두 개 비교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지문의 3번, 4번 지문을 한번 확인할까요? 3번 지문.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벌금 이외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자, 벌금은 행정벌이에요. 행정벌, 행정형벌이죠. 형벌로서의 벌금과 과징금은 의무이행 확보수단이기 때문에 제재에서 어떤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불법적 이익의 박탈, 추구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요. 다음 4번 질문. 이행 강제금은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느냐? 자, 원래 이행 강제금은 대표적인 이행 강제금이 건물 철거 명령에 대해서 의무를 불이행할 때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 비대체적 자기 의무 또는 대체적 자기 의무 가리지 않고 재량에 의해서 행정청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원래 대체적 자기 의무의 확보 수단으로는 행정 대집행이 있어요. 강제로 철거하는 행정 대집행. 그런 행정 대집행을 반드시 그걸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행 강제금을 재량껏 행정청이 선택할 수가 있다. 자, 이 4번 지문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기억하시기 바래요. 밑에 4번 지문의 해설을 한번 볼까요? 전통적으로 행정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한 강제 수단이고 이행 강제금은 부자기 의무나 비대체적 자기 의무 또는 수인 의무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이러한 거에 대한 강제 집행 수단으로 이해되었지만 양자 자율적으로 행정청이 선택할 수 있다. 다음 문제 2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에 틀린 정답지인데 과징금은 의무 불이행 시 행정청이 강제로 실현하는 수단이다. 자, 의무 불이행 시 행정청이 그 의무가 이행된 상태로 강제로 실현하는 거, 이거 직접 강제죠. 그 의무 위반을 제거해서 직접 실현하는 직접 강제를 말하는 겁니다. 지문은 직접 강제, 행정상 직접 강제를 말하는 것이고 과징금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 과징금은 금전적 제재에 불과한 거죠. 의무 위반죄에 대한 금전적 제재. 다음 4번 지문 정도 확인하면 이행 강제금은 비대체적 자기 의무 또는 부자기 의무를 불이행한 또는 수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금전적 부담이다. 그래서 이행 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습니다. 다음은 서론을 받고 넘겨보시면 그 끝장 이론에 표가 나와 있어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우리 이것들은 이제 하나씩 배울 건데 실효성 확보수단 분류를 먼저 잘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좀 복잡하죠. 실효성 확보수단으로는 첫 번째로는 행정상 강제 집행, 의무 불이행 상태를 의무 이행하로 만드는 그 상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는 대집행, 주로 대체적 자기 의무, 건물 철거 같은 대체적 자기 의무의 대집행, 개통실비라는 4단계 절차를 거쳐서 대집행 절차로 실현하는 게 강제집행 방법이고
직접 강제, 행정청이 직접 실현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게 아니라 직접 실현하는 직접 강제. 그 다음에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스스로 실현하게 만드는 간접적 수단, 그것을 이행 강제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상 강제 징수는 조세 처분 같은 거, 체납되었을 때 그걸 뺏는 행정상 강제 징수, 금전적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그 금전의 이행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 행정상 강제 징수입니다. 이게 행정상 강제 집행의 종류예요. 그다음에 행정상 즉시 강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고 있을 때 행정청이 즉시 실현하는 이것을 즉시 강제. 행정조사는 비권력적 작용이 원칙이죠. 인구 조사를 한다거나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조사하는 행정조사. 그다음 행정벌, 이건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제재하는 게 벌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벌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둘로 나뉜다. 형벌과 질서벌. 그다음에 그 이외에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서 중요한 것들이 과징금, 가산세, 이게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죠. 과징금과 가산세, 그리고 기타 명단 공표, 공급 거부, 전기나 가스 차단하는 공급 거부, 관어 사업의 제한, 더 이상의 다른 사업 진출에 대해서 허가를 하지 않는다던가 시정 명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머릿속에 이 도표, 이 분류 방법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고 여러분 백제 같은 데다가 한번 써보시기 바래요. 이 분류를. 행정상 강제 집행, 즉시 강제, 행정조사, 행정벌. 좀 양이 좀 있잖아요. 복잡하니까 이 체계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챕터 2로 가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상 강제 집행 서설입니다. 문제 1번. 행정상 강제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3번이 틀렸는데, 행정상 강제 집행의 법률상 근거에 대하여 하명의 근거만 있으면 된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의 통설인가? 자, 하명은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건물을 철거하라라는 하명, 건물 철거 명령. 이 하명과 그 철거가 안 됐을 때 그 의무 이행을 실현하는 절차, 이건 별개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자의 승계 이론에서도 이러한 하자는 승계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별개의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명의 법적 근거는 당연히 필요할 거고, 이걸 강제 집행하는 그런 강제 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도 별도로 필요하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1번 지문 정도 확인하면, 행정상 강제 집행 중 집행벌은 간접적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집행벌의 대표적인 게 이행강제금이죠. 이행강제금은 의무 위반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자발적으로 이행하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심리적 압박을. 그러니까 간접적 수단에 해당한다.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다음 2번 문제로 갑니다. 행정상 강제 집행이 아닌 것은 해서 폐쇄 조치, 강제 철거, 이행 강제금 부과, 이런 것들 다 행정상 강제 집행인데, 3번에 유해 음식물의 무상수거. 자, 유해 음식물을 강제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불량식품, 이거 국민들한테 돌아다니는 불량식품 강제로 수거해 간다. 돈도 보상하지 않는다. 즉시 강제, 국민의 생명, 신체 건강에 공중의 위해를 가져올 것을 즉시 실현하는 즉시 강제, 행정상 즉시 강제, 행정상 강제 집행과 즉시 강제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3번 문제로 가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2번이 틀렸는데,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 제기 기간 내에는 행정상의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가? 아니죠. 행정상 강제 집행은 그 명령이 있고 나서 바로 그 의무 분리행이 있으면 강제 집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행정쟁송은 별개의 문제죠. 설사 그리고 나중에 행정쟁송,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하더라도 어떤 원칙이 적용되죠?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되죠. 그래서 집행을 정지하지 않아요. 정지하지 않는다. 집행 정지를 원하면 별도로 신청을 해야 돼요. 이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별도로 소명을 해야만 집행정지 결정이 있죠. 집행정지 결정이라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이 없는 한 집행은 정지되지 않고 효력을 발생한다.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그다음에 4번 지문도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4번 확인합시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원칙적으로 사전영장주의가 적용되나 사전영장주의를 고수하다가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당연하겠죠. 공항에서 마약이 들어오는지를 심사하다가 마약을 발견했다 그러면 뺏어야 되겠죠. 또는 전염병 환자가 막 돌아다닌다. 강제 격리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행정상 즉시강제인데 영장을 받아서 와라? 이 시간 걸리면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행정상 즉시강제는 사전영장주의의 예외 사유로 봅니다. 즉 영장 없이도 할 수가 있다. 자, 우측의 끝장 이론들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행정 대집행으로 갑시다. 행정 대집행의 대표적인 건 철거 명령이니까 하명, 건물을 철거하라. 불법 건물이다. 불법 건축물이니까 철거하라. 그래서 건축물을 철거하라라는 철거 명령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이행하지 않는다. 여기서 하명이 있었는데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야 되겠죠. 강제집행. 대표적인 게 대집행입니다. 대신 집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대체적, 자, 건물 철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대체할 수 있다. 대체적 자기 의무를 분리행했을 때 이 분리행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이 대표적인 게 대집행이다. 대집행은 4단계로 이루어지죠. 개, 통, 실, 비. 4단계로. 그래서 계고. 자, 너 일정 기간 동안 더 이상 철거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철거 안 하면 뭐 한 달 동안 철거를 안 하면 이제 대집행 절차 들어간다라고 통지하는 거예요. 이거 영장에 의한 통지, 이 계고 통지 둘 다 통지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어떤 행정청의 의사가 개입돼 있다기보다 그냥 사실을 알려주는, 앞으로 어쩌어찌 하겠다, 강제집행하겠다라는 사실을 통지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행하죠. 이게 이제 직접 철거하는 거예요. 철거. 그다음에 들어간 비용을 징수하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는 절차. 개통, 실비. 여기는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 그래서 이게 두 개 이렇게 구별이 되죠. 이거는 의무 부과의 목적이 있고 이쪽은 강제 실현 절차의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하명에서의 어떤 하자가 이 개통실비의 하자로 이렇게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벽이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명의 하자가 이쪽으로 승계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개통실비, 이건 다 독자적인 처분으로 봐요. 이거 하나하나가 행정행위, 처분이다. 근데 이 개통실비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쪽의 하자가 이쪽으로 승계가 된다. 하자의 승계가 긍정되죠. 이 개통실비 4단계는 동일한 목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의 승계가 긍정된다. 그리고 이 행정대집행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니까 이 절차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 계고 부분이죠. 계고는 독자적인 처분이어서 행정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데, 계고를 1차 계고를 하고 2차, 3차 이 중복된 계고를 했다. 할 필요 없는데 2차, 3차 계고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당사자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한 달을 기간을 줬는데 바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혜택을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연장의 혜택을 주는 거예요. 독자적인 처분이 아니다. 이것은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처분이 아니다. 처분은 1차 계고만 처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고, 이 뒤에 있는 건 기간을 연장해주는 혜택에 불과하다. 자, 이게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씩 지문을 살펴봅시다. 다음 중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에서 3번이 틀린 정답지인데, 판례는 반복된 계고, 거기에 밑줄, 반복된 계고의 경우 1차 계고뿐만 아니라 2차, 3차 계고 처분의 처분성도 인정된다. 아니라고 했죠. 나머지는 기간을 연장해주는 혜택의 의무이지 독자적인 처분성이 없다. 1차 계고만 처분성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지문을 확인하고 가면
한 장의 문서로 위법 건축물의 자진 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소정 기간 내에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대집행할 것이다 라고 계고할 수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이 하명과 계고를 동시에 하는 거야. 한 장의 문서로 동시에 할 수 있느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이거 불이행하면 계고로 들어오는데 미리 너 이거 불이행하면 대집행 절차 들어가 있다고 경고하는 이 계고를 한 장의 문서로 같이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당사자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2번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5번. 다음 중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자, 대집행은 이걸 찾는 거죠. 대체적 자기의무. 대체적 자기의무가 어떤 거냐 해서 4번이 정답지입니다. 4번. 군청 내 일반 공무원들의 휴게실 겸 회의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오던 중 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법의 단체인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사무실로 임의로 사용하자 수차에 걸친 잦은 폐쇄 요청을 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불법으로 사무실을 개조해서 지금 불법 노조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폐쇄하라 라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자물쇠 걸어버리면 되니까. 대체적 자기 의무이고 특별 권력 관계이죠. 공무원이니까. 그래서 공법 관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에요. 1번, 2번, 3번은 왜 틀렸냐면 1번 지문은 맨 마지막에 보면 법적 근거, 시정명령을 내릴 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거 침익적 작용이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률 유보 원칙상.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2번도 마찬가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인정되지 않는 거고, 3번은 사법관계이죠. 3번은 협의취득의 밑줄. 자,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와 똑같아요. 즉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공법관계가 아니니까 대집행 절차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민사집행 절차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6번. 의무 불이행의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할 수 있어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에서 나머지 보면 심히 공익을 해야 하는 경우에서는 4번을 보시면 4번이 정답인데, 개발 제한 구역 내의 불법 건축된 교회 건물. 자, 개발 제한 구역은 그린벨트, 녹지로 보존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다. 뭐 그 교회 건물이라 하더라도, 공장을 지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 건물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이거 좀 그렇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반 건물, 공장이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교회 건물 졌다. 한 사람이 지으면 가만히 놔두면 이거 그린벨트 지역에다 지었는데 행정청이 그냥 내버려 두네? 그럼 옆에 또 사람들이 막 짓겠죠. 그럼 누구는 철거하고 누구는 철거하지 않고, 이런 문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우후죽순처럼 그 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린벨트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완전히 훼손되어 버리게 되죠. 즉 그게 개발이 확장되어 간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 놔둘 수 없다. 심히 공익을 현저히 해야 하는 경우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대집행이 가능하다. 다음 문제 7번으로 갑니다.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4번이 틀렸는데 2차, 3차 계고 처분은 각각 처분성 인정되는 거 아니라겠죠. 1차 계고 처분만 처분성이 긍정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8번으로 가면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자, 대체적 자기의무, 공법상 의무로서 대체적 자기의무, 이걸 찾는 거예요. 이것이 대집행의 대상입니다. 자, 1번 첫 번째를 보면 장례식장의 사용 중지 의무. 장례식장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비대체적 의무예요. 따라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고, 두 번째,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 의무. 그 사람이 나가야 되는 거죠. 이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역시 이건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틀렸고, 마지막 거 보세요. 협의취득. 이건 공법상 의무가 아니죠. 협의취득의 밑줄. 따라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지금 읽었던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지상물 철거 의무. 즉 토지, 국가 토지를 빌려 쓴 거죠. 대부계약으로 빌려 쓰다가 기간이 만료했다. 그럼 이제 토지를 넘겨줘야 되는데 토지 위에 건물을 짓더라면 그 지상물, 뭐 컨테이너 건물이나 그 지상물을 철거해야 된다라는 의무. 건물 철거 의무잖아요. 대체적 자기 의무입니다. 따라서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돼요.
다음 문제 9번으로 가서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이 옳습니다. 1차 계고 이후 2차, 3차 계고 처분을 한 경우 2, 3차 계고 처분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옳습니다. 다음 나머지 2번, 3번 질문을 확인하면 2번 계고와 통지는 대집행 절차이므로 생략이 불가능한가? 자, 경고하고 통지하고 이제 직접 실행하는데 급박한 위험, 빨리 이걸 해야 된다. 이 건물이 무너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철거 안 하고 막 쓰고 있다. 그러면 이거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 있죠. 그러면 생략하고 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한다는 예외. 그래서 통지 절차는 예외 허용한다. 생략이 불가능하다 해서 틀렸습니다. 예외가 인정되고 3번 질문.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청은 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없는가? 아니죠. 권한을 받았잖아요. 권한의 위임, 법의 근거에 따라 권한을 받았으니까 권한청이 됩니다. 다음 10번 문제로 가서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아닌 것은 1번이 틀렸는데 점유토지의 퇴거 명령, 자기가 나가야 돼.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부대체적 의무이죠. 따라서 대집행 대상이 아니에요. 문제 11번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3번이 틀렸어요. 대집행의 일반법으로 토지수용법이 있느냐? 전혀 엉뚱하죠. 행정대집행법이 있다. 자, 대집행 절차 잘 기억하시고 시험에 반드시 나오니까 이 핵심 이 기출된 내용들만 잘 정리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 테마 3번의 이행강제금으로 갑시다. 집행벌,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이 틀린 정답지예요. 비록 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 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느냐. 이거 말이 안 되겠죠. 이행 강제금은 빨리 이행해라 라고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행할래야 할 수가 없었다. 기회가 이행할 수 있는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기간, 그 기간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간에 심리적 압박이 없었고 그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한다는 건 정당성의 근거가 없죠. 그래서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기간에 이행 강제금은 부과할 수가 없다. 이행 기회가 제공된 이 부분만큼에 대해서만 강제금을 부과한다. 다음 13번 문제.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이 틀린 정답지입니다. 4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시정명령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느냐. 자, 이행 강제금은 계고, 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명을 내리고 하명에 대한 계고에 대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시정명령을 내렸다. 너 일정한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으면 얼마를 부과하겠다. 이 계고에 대해서 내리는 것이지 할 때마다 계속해서 시정명령을 따로따로 내는 건 아니에요. 계고에 했는데 이 의무는 여기서 이미 발생했죠. 의무 발생. 의무를 지금 불이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1차 계고 너 한 달 동안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 얼마 물리겠다 해서 이행하지 않았어요. 강제금을 물렸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해야 되겠죠. 지금 이거 빨리 철거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다시 시정명령을 내리냐? 아니죠. 그럴 필요 없죠. 이미 의무는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2차 계고, 다시 계고를 하고 분리해가면 또 이행 강제금을 물리고 이 계고만 반복하면 되는 거지 이 시정명령까지 반복할 필요는 없다. 이미 의무는 발생했으니까 시정명령을 계속 이행 강제금 부과할 때마다 시정명령을 계속 발령해야 되는 건 아니다. 자, 그 13번에 나머지 정답지도 1번, 2번 정도 확인하도록 합시다. 문제 1번 질문. 군수가 군 사무 위임 조례 규정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 대집행 사무를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에 위임하였다라면 읍면장 위임을 받은 읍면장에게는 관할구역 내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대집행을 위한 계고 처분의 권한이 있다. 그렇죠. 권한을 위임받았으니까 상급청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대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옳습니다. 2번 지문도 확인하면 이행 강제금은 간접적인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며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할 수 있다. 자, 간접적인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거니까 간접적 수단 맞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대체적 자기 의무는 대집행 절차로 들어올 수 있는데 대체적 자기 의무도 대집행 이 복잡한 절차보다는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도 원래는 비대체적 의무 당연히 가능하고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도 대집행과 이행 강제금을 선택적으로 재량으로 행정청이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에 대하여 도에 동그라미 치세요. 도 부과할 수 있다. 옳습니다. 다음 문제 14번. 행정 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이 틀렸는데 비대체적 자기 의무 또는 부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전벌 이걸 이행 강제금이라고 하죠. 이행 강제금. 비대체적 의무나 부자기 의무 이건 행정 대집행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간접적인 의무 이행 확보 수단으로 이행 강제금이라고 합니다. 직접 강제는 직접 행정청이 실력을 행사해서 그 의무 이행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직접 강제라고 합니다. 다음 4번 지문 정도 확인하면 강제 징수를 위한 독촉은 통지 행위인 점에서 대집행에 있어서 계고와 성질이 같다. 독촉, 통지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하겠다. 계고, 독촉, 준법률행위자 행정위로 똑같죠. 다음 문제 15번. 이행 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구건축법상 이행 강제금 부과에 대한 불복은 법률 규정 여부에도 불구하고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르느냐. 자, 이행 강제금에 적용되는 법이에요. 이행 강제금 부과 절차는 어떠한 절차를 따르느냐. 그래서 법에 특별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가 있고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법에 특별한 구제 절차가 없다. 이 둘로 나뉘겠죠. 특별한 구제 절차가 있으면 이 특별한 구제 절차를 뭘로 보느냐? 비송사건으로 봅니다. 비송사건. 좀 어렵죠.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비송사건. 법에 특별한 구제 절차가 없다. 그냥 이것은 우리가 지금 구제, 당사자가 불복하는 거예요. 불복하는 구제 절차가 없다. 그럼 우리가 일반법으로 뭐가 있죠? 행정소송이 있잖아요. 행정소송 중에 이건 처분이니까 항고소송이 되겠죠. 항고소송. 자, 이 비송이라는 건 한자로 아닐비자예요. 소송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소송이 아니다. 이건 소송이 아니고 이건 소송이에요. 비송은 소송이 아니다. 특별한 구제 절차가 있으면 그건 비송 절차에 의하고 특별한 구제 절차가 없으면 소송 절차, 일반법인 소송 절차에 의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지금 나와 있는 지문은 건축법 15번의 4번 지문에 건축법상의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구제 절차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일반법인 소송 절차가 적용되게 돼요. 그래서 비송사건 절차법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리고 1번 지문 정도 확인하면 이행 강제금은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보다는 장래의 밑줄, 장래의 의무 이행 확보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행정벌과는 취지를 달리한다. 행정벌은 과거에 네가 법을 위반했잖아 라고 해서 과태료나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거죠. 하지만 이행 강제금은 앞으로 빨리 이행해 라고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어쩌어찌 할 거야. 장래를 향해서 부과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6번으로 가서 이행 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이 틀렸는데 이행 강제금은 일신 전속적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상속의 대상이 되는가?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럼 심리적 압박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겠죠. 그래서 일신 전속적이 그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이행 강제금 부과를 받고 죽었다. 라면은 상속인이 대신 내야 되느냐? 아니다. 이건 그 사람에게 해당하는 이실인 전속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거기까지가 이행 강제금 부분이었고 다음 테마로 갑시다. 테마 4에 직접 강제와 행정상 강제징수. 자, 금전상의 의무를 불이행할 때 체납처분 절차 등을 통해서 강제징수하는 겁니다. 강제징수 17번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이 틀렸는데 독촉 절차 없이 한 압류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인가? 자, 과세처분을 이제 내리죠. 세금을 내라 라고 과세처분 하명이에요. 그러면 납세 의무가 여기에서 발생하죠. 납세 의무. 예컨대 1,000만 원을 세금을 내라 라고 1,000만 원 납세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불이행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체납처분 절차, 강제징수 절차가 이제 들어가게 되죠. 강제징수. 행정상 강제집행으로 강제징수, 금전상의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강제징수. 그럼 여기는 이제 독촉, 이런 4단계 역시 여기도 4단계로 갑니다. 암기하세요. 독촉, 압류, 매각, 청산. 독촉. 야, 너 세금 안 냈는데 좀 지나면 이제 네 예금도 압류할 거고 부동산, 아파트 같은 거 경매해서 공경매로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우리가 강제로 징수할 거야. 독촉. 그래도 불이행한다. 압류. 빼돌리면 안 되니까 묶어두는 거예요. 재산을 못 빼돌리게 묶어놓는 압류. 그 다음에 이 경매입니다. 경매로 팔아치운다는 얘기예요. 매각. 팔아치우면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여기에 충당하는, 이 납세 1,000만 원에 충당하는 청산, 도갑, 매청 이런 구조로 갑니다. 하명에 의해서 의무를 발생시키고 발생된 의무를 불이행할 때 도갑, 매청으로 체납처분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목적이 서로 다르죠. 아까 행정대집행에서 봤던 거나 비슷한 구조예요. 이거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목적이고 이것은 금전상 의무 불이행에 위법한 상태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현하는 절차예요. 전의 목적이 다르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하자가 이쪽 이 경계, 이 베를린 장벽, 멕시코 장벽, 이 장벽을 넘어올 수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 이쪽 목적과 이쪽 목적은 다르기 때문에 이쪽의 하자가 이쪽의 하자로 승계되지 않는다. 하자의 승계가 부정된다. 도가 매청 이런 구조예요. 따라서 그 17번의 3번 지문은 이 독촉 절차 없이 한 압류처분 이걸 말하는 거죠. 자, 독촉을 하고 압류하고 매각하고 청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의 목적을 향한 반드시 거쳐야 되는 4단계의 내용입니다. 이쪽은 하자가 승계되죠. 하나가 다 돈을 뺏는 이 의무 1,000만 원을 받아내는데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자가 승계돼요. 하자의 승계가 인정돼요. 이쪽의 하자가 이쪽으로 승계가 됩니다. 근데 이것들은 다 독자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이거 다 하나하나 거쳐야 되는데 이 독촉 절차 거치지 않고 바로 압류로 들어왔다. 갑자기 당하는 거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하자가 있어요. 이 하자의 성질이 뭐냐에 대해서 다수설은 중대 명백한 하자다. 이거 너무나 중대 명백한 하자다 해서 무효 사유로 보지만 우리 판례는 취소 사유로 봅니다. 취소 사유. 중대 명백하지는 않다. 그래서 3번은 당연모이다 해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판례에 의할 때 취소 사유에 불과합니다. 다음 18번 문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틀린 정답지예요. 행정상의 강제징수는 행정법상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를 이행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이건 행정상 직접 강제죠. 직접 실력을 행사해서 실현하는 직접 강제. 강제징수는 이런 도감 매청,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금전상 불이행에 대해서 의무이행 실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음 19번 문제.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에서 3번이 틀린 정답지입니다. 3번. 판례는
독촉 절차 없이 한 압류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느냐? 자, 이거 없이 한 거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하겠어요. 중대 명백하지 않은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그래서 3번 틀렸고, 그다음에 1번 지문 확인하면 독촉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통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말하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너 이거 의무 불이행하면 지금 체납처분 절차 진행해서 매각하겠다라는 알려주는 통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입니다. 옳아요. 그리고 4번 지문 확인하면 강제징수는 독촉 및 체납처분으로 이루어지며 체납처분은 압류, 매각, 청산의 단계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죠. 이 체납처분 절차 도감, 맥청 이 단계로 이루어지게 된다. 옳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3장으로 갑니다. 3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자, 국민의 공공의 위해가 지금 목전에 급박한 상태에서 행정청이 실력을 행사해서 그 목적 상태를 바로 실현하는 그런 것을 행정상 즉시강제, 전염병이나 또는 정신병자가 있거나 또는 식품 불량식품이 있거나 가판대에 철거하는 이게 행정상 즉시강제입니다. 그럼에 비해서 행정조사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청이 개인들한테 그 협력, 임의적인 협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인구조사, 당신 집에 몇 명 살고 있고 소득은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회사 같은 경우라면 당신은 지금 뭐 영업이익이 얼마고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행정조사, 비권력적 작용입니다. 비권력 작용. 따라서 원칙적으로 행정조사는 처분이 아니에요. 그 한계를 이제 넘어가게 되면 불법적인 행정조사가 되고 그때는 별도로 처분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는 행정조사는 처분이 아니다. 비권력적 작용이다. 자, 문제 1번을 봅시다.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이 틀린 정답지예요. 헌법 12조 규정 등에 따라 절차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영장주의가 적용되느냐. 행정상 즉시강제는 목전에 급박한 눈앞에 급박한 위해를 빨리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반드시 사전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면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3번이 옳은데 즉시강제에는 법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침익이죠. 침익적 처분이니까 당연히 법률 유보의 원칙상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옳아요. 다음으로는 행정조사로 갑시다. 테마 2의 행정조사. 문제 3번을 보세요. 다음 중 행정조사 기본법상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래서 1번이 옳은 정답지예요. 1번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대상을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된다. 그렇죠. 아무리 당사자 사람 개인들의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누가 나를 조사, 설문조사라도 기분 나쁘잖아. 행정청이. 왜냐 교육부에서 행정조사를 한다. 사립학교에 조사한다. 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응하지 않으면 후환이 두렵잖아요. 보조금도 끊길 수 있고 뭔가 믿게 봐서 좋을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조사 대상은 왜 나만 괴롭히느냐 이런 말이 안 나오게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야 되지. 기업 세무조사 같은 거, 너 한번 당해봐. 정치자금을 안 내? 해서 세무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타겟을 잡아서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타겟팅 하지 말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가 이상 되는 중소기업을 이번에 행정조사합니다. 라고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으로 행정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옳은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으로는 4번 정도 한번 확인할까요? 4번 지문.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각각 조사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비경제적이죠.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조사를 해야지 각각 하는 것은 비경제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4번은 틀렸어요. 다음 문제 4번 문제. 행정조사에 관한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1번 불량식품의 강제 폐기, 강제로 걷어다가 폐기해서 불태워 없애버리는 또는
짝퉁을 팔고 있다 해서 짝퉁,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들 강제 폐기, 강제 수거하는 이것이 행정상 즉시 강제이죠. 공공의 위험이나 재산권 침해가 있을 때 행정상 즉시 강제. 나머지가 행정조사이죠. 그래서 이번에 질문이나 수사, 여론조사, 경찰관의 불신 검문 이런 것들이 자발적인 협력을 요구하는 행정조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행정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